이란은 카르그 섬에서의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섬을 강하게 타격해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지만 적어도 석유 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은 무사했습니다. 현금이 계속 유입돼 병든 이란 정권이 버텼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카르그 섬에 거대한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란을 겨냥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 정권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으며 자세한 이유는 영상 후반에 설명하겠습니다. 카르그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현재 이 섬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으로 섬 내 모든 군사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 아직도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 섬에는 큰 변화 없이 석유 작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이란 정권을 걱정시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 정권이 가장 원치 않았던 미 해병대를 보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이란 정권에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 해병대가 더 많이 파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전에 따르면 미국은 서부 해안기지에서 USS 박스함과 그 외 상륙 준비단 H-19를 중동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부대는 제11 해병 원정대 MEU로 약 2,500명의 해병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이란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USS 박스함과 함께 산안토니오급 USS 포틀랜드함, 위드비 아일랜드급 USS 컴스토크함 등 두 척의 상륙전함이 동행하며 이들은 11 해병 원정대가 지상작전을 개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항공 및 지상 전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도 대단하지만 11 해병 원정대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처음 파견한 부대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3월 중순 31 해병 원정대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중동으로 파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상륙 강습함과 약 2,000명의 해병대를 함께 이끌고 왔습니다. 그 해병대원들은 3월 말쯤 이란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 해병 원정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몇 주 안에 31 해병 원정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르그 섬에 상륙시키기 위해 필요한 항공전력과 상륙함과 함께 4,000명 이상의 미 해병대 병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선택지입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MEU 배치가 지원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기 다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TWZ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에피퓨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에 파견되는 인력의 신속한 배치라고 언급합니다. 카르그 섬이 해병대원들의 주요 목표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 경제에 중요한 섬에서 뭔가를 준비 중이라는 암시도 있습니다. 미 해병 원정대가 도착하는 것과 함께 미국은 미 해군 MQ-4 시트리톤 무인 항공기 UAV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격용 드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UAV는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페르시아만과 카르그 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3월 20일 미국 트리톤이 카르그 섬 최대 석유 터미널 상공을 선회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는 무인기가 그 좁은 땅에서 이란이 하려는 일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국은 아파치 헬리콥터와 A-15호그를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항공기는 해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속정, 샤이드 드론, 해안 미사일 발사대, 항구 공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두 항공기가 모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용했던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들에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파치와 A-10은 지상군을 지원하고 전장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며 도착 전에 요새화된 진지를 제거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지상작전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미국이 두 분쟁에 처음 투입한 기체였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보낸 지상군 유형을 맞춰보시겠어요? MEU 소속 미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MEU가 이란 해역에 배치되자 과거의 강한 메아리가 다시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카르그 섬에서 작전이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현재로서는 워싱턴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확인은 없지만 하나둘 갖춰지고 있는 정황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상군 투입을 뜻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계획을 보기 전 카르그 섬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그저 하나의 섬일 뿐이고 미국이 이미 군사 인프라 측면에서는 파괴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르그 섬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프라 때문입니다. 석유 인프라입니다. 매우 많죠. 카르그 섬은 길이가 약 5마일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이란의 거의 모든 석유 수출이 처리되고 구매국들로 향하기 전에 이 섬을 거쳐나갑니다. 특히 석유는 이란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10%를 보유합니다.
카르그 섬에는 이란 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을 유조선에 실어보내는 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유조선이 석유를 다른 나라로 운송합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르그 섬은 역사적으로 이란 원유 수출의 85%에서 95%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에게 큰 문제입니다. 최근 위기 동안 원유 가격이 급등했다가 에픽 큐리 작전으로 인해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성한 상황으로 카르그 섬은 이란 정권의 자금 유입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란의 원유 수익에 대한 최신 수치는 2024년 자료로 테헤란 타임즈는 그해 이란의 석유 수익이 46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판매의 최대 95%가 카르그 섬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 작은 땅을 잃는 것은 이란 경제에 437억 달러의 구멍을 내는 셈이 됩니다. 지금 이란은 그 돈을 잃을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카르가이 섬을 점령하려는 명확한 동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 정권에 큰 압박을 가해 에픽 퓨리 작전에 굴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병 원정대가 이란으로 향하는 중 미국은 카르그 섬을 협상 카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지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중단을 압박할 유일한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을 중단시키는 능력입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화물이 이 해협을 통과하며 여기에는 전 세계 석유의 약 20%와 모든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드론과 고속정을 이용해 상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통행을 막아왔고 이를 통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글로벌 가격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 한 배럴 가격이 100달러가 넘는다고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협을 통한 선적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조선 선장들은 당연히 자신의 배가 이란의 다음 공격 대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은 간단합니다. 미 해병대가 카르그 섬을 점령하면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멈추게 한다면 미국은 이란 경제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카르그 섬에서 추가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그 행동이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전 미 중앙사령부 센트콤 사령관 조셉 보텔에 따르면 그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여러 국가들을 겨냥합니다. 조셉 보텔은 3월 20일 TW세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란 영토에 있어 정보와 메시지 면에서 이란의 우위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이란 인프라 보호 메시지를 에너지 커뮤니티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미국이 진지하다는 것을 이란에 알리는 동시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전달하는 셈입니다. 10일 해병원 정대가 30일 해병원 정대와 합류하려 중동으로 향하는 것은 메시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그 섬에 그런 접근을 하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또 다른 MEU를 카르그 섬에 보내며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며 곧 그 방식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덜 분명하고 어쩌면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은 미국이 MEU를 동원해 카르그 섬 주변에 소규모 해상 봉쇄선을 형성해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는 계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란에게 자업자득을 안기는 사례입니다. 상선들이 본래 하려던 일을 막지만 선박 공격과 같은 테러리즘적 요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TWZ가 말했듯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미국이 중동에 파견 중인 것은 해병 원정대 MEU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2개의 상륙 준비단, 약 6척의 상륙 전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전함들로 상선의 카르그 섬 터미널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에 여러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 중입니다. 하지만 전단에서 전함을 파견하면 항공모함이 이란의 반격에 더 취약해져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봉쇄의 목적은 카르그 섬이 에피퓨리 작전에서 이란의 유리한 요소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은 에피퓨리 작전의 확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이란이 가장 아파할 곳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봉쇄를 다른 봉쇄로 바꾸는 데엔 일종의 정의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의 문제는 미국이 상륙 준비단 ARG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거의 무방비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점점에다. 미국이 상륙준비단 ARG,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의 매방기로 꽂혀 한드보 무좀에다 청륙준비단, 급비단, 이란처럼 해협에서 상선을 재빨리 공격하고 빠져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카르그 섬에 접근하는 선박을 막으려면 전함들이 직접 그곳을 지켜야 합니다. 이란의 해안 미사일 발사 기지들이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10과 아파치 헬기가 페르시아만에 배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전자는 이러한 해안 발사 기지들이 미국에 문제가 되기 전에 제거하기에 아주 적합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카르그 섬에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이란의 대응에 대처하는 문제는 두 번째이자 가장 명백해 보이는 선택지, 즉 미군을 직접 투입하는 것에도 존재합니다. 카르그 섬에 대한 지상 공격을 위한 병력 규모는 확실히 맞아떨어지며 미군계에서도 이 선택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오지마 정신을 언급하며 미국이 무력으로 카르그 섬을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몇 주만 더 계속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르그 섬을 점령해 석유 자원을 통제하고 그 섬을 장악해 정권이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하라고 그레이엄은 일요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결정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획은 진행 중인 듯합니다. 중동으로 향하는 해병 원정대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CBS 뉴스는 3월 20일 펜타곤 관계자들이 이미 미군 지상군을 이란에 배치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본인조차도 자신이 계획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교란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어디에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9일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카르그 섬에 파견하는 미 해병대는 그 작은 땅을 점령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보텔은 카르그 섬에 남아있는 이란군을 몰아내려면 미 해병대 800, 1000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썬데이 타임스는 30일 해병원 정대 약 2200명만으로는 카르그 섬 점령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병력은 미국의 초기 공격에서 사망한 이란군 수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섬을 유지하고 주변 경계를 확보하려면 많은 병력 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병원 정대가 중동으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너무 많아 쓰지 않는 편이 너무 적어서 꼭 필요한 인원까지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파견하는 해병 원정대에는 바로 이런 작전을 위해 훈련된 요원들이 있고 그들은 적절한 정보와 공군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작전을 위한 무대가 마련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그런 작전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원 정대와 함께 이란으로 향하는 포병, 장갑차, 헬리콥터,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까지 더하면 카르그 섬에 있는 이란의 분열된 병력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전력이 갖춰집니다. 미국이 해병원 정대 도착 전 추가 공습을 하면 카르그 섬 점령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섬을 유지하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시도할 때 자국 함정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르그 섬에 주둔한 미 해병대와 장비들은 이란에게 고정된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이 약화됐음에도 여전히 탄도미사일로 고정 표적을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해안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 해안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가장 가까운 기지가 120마일 넘게 떨어져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섬에 보내는 보급선들도 이란 드론과 고속정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할 공군력을 갖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A-10과 아파치 헬기는 미군 보급선을 호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의 경우 미국은 이미 위치를 파악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타격할 수 있지만 이란이 노출시키기 전까지는 숨겨진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란이 카르그 섬에서 미 해병대를 공격하면 자국 송유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요? 미국 점령으로 석유 수입이 이미 사라진다면 송유관 손상 위험도 감소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미국이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해야 답이 나옵니다. 두 해병 원정대가 이란으로 이동 중인 걸 보면 미국이 그렇게 할 듯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해병 원정대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아예 개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선택지입니다. 미국은 이란 카르그 석유 인프라를 완전히 폭격해 봉쇄나 점령에서 생길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 미사일의 표적이 될 위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CNBC에 따르면 카르그 섬의 석유 터미널과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면 이란은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 수출을 잃게 되어 국가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끊기게 됩니다. 이란이 인프라를 재건하려면 수년이 걸리며 이는 미국의 공격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고도 재건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해병 원정대 MEU는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카르그 섬 인프라 재건에 수년이 걸리면 이란산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약 80%를 사들이는 주요 구매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은 이미 높으며 미국은 카르그 섬 공격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파괴를 택할 경우 이란이 걸프 인근 국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카르그 섬을 점령해서 이란을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합의로 몰아넣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 정권의 매력적인 당근이 될 수 있지만 폭탄으로 카르그 섬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면 그 당근도 무의미해집니다. 미국이 진지하게 고려하는 선택지는 봉쇄나 지상작전 두 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 이 순간 이란을 향해 이동 중인 두 개의 MEU가 도착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현재 미국이 이란에 배치한 전력만으로는 MEU 없이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11번째와 31번째 MEU가 실제 투입될지입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모순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월 20일 그는 이란과 휴전은 없다며 상대를 박살내는 중엔 휴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트럼프는 에피퓨리 작전을 축소하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카르그 섬의 지상군 투입은 작전을 축소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3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이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의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해결에 대해 협상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이 협상의 근거에 5일 동안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런 협상이 없었다며 국회의장은 관련 뉴스가 가짜이고 유가 조작에 이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약 2,500명의 미 해병대원이 추가로 이란을 향해 이동 중이며 그들의 목표는 카르그 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든 파괴든 점령이든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구멍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권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생명줄을 끊으려 준비 중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카르그 섬은 이미 한 차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병 원정대가 이란을 향해 이동하면서 그 공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3월 초 미국이 카르그 섬에 무엇을 했는지 더 알아보려면 저희 영상을 참고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하시고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소식도 지켜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